우리나라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한편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행동에 나서는 건데요. 중요한 경제 이슈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좀 이제 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샷발 내딛은 것으로 어제 알려졌죠. 규제 샌드박스 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신기술 신산업의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에 이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만 이제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만 이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선허용 후규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하고 이제 산업융합촉진법은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금융혁신법과 이제 지역특구법은 이제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는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첫째는 이제 규제 신속 확인 제도인데.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기존 규제가 이제 존재하는지 하고 내용을 물어보면 정부는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네. 30일 이내에 이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였고요. 그리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이제 불합리해서 이제 출시가 미뤄지는 경우 임시 허가제를 통해서 이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실증 특례 제도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규제 특례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적으로 책임 보험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과실이 없다는 걸 사업자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사후적 관리를 이제 강화하는 제도 등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 시간에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서 경제 활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일단 이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기업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뭐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들 윤리되는 전략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됨으로써 기업들은 이제 혁신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당국은 이런 이제 실증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제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는 이제 선도 기업이 이제 거의 모든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번 샌드박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사업들을 보면 이제 배달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설치 그다음에 델러 핸들러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존 규제 때문에 이제 허용이 안 됐던 것들인데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업 기회가 이제 확대가 되면 이런 규제로 인해서 해외로 떠나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하는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 충전소 도입을 천명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수소 경제를 육성하는 수소 경제 로드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가 수소차하고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한 수소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수소차가 기존까지 한 1,800여 대뿐이 안 됐는데요. 2022년까지 이제 8만 대, 그다음에 2040년까지 한 620만 대를 이제 공급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1위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 전지도 15기가와트, 그다음에 가정 건물용은 한 2.1기가와트를 보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이제 수소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도 이제 촉진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내연 기관차가 수소차로 전환이 되면 새로운 이제 완성체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소재 부품 산업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새로운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 않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화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거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이 얼마나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장 경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샌드백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계속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또 한진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엊그제 좀 들려왔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러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사용자 이제 이번에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하고 지역가입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 대표가 이제 찬성을 하면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할 것을 이제 검토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해 이제 한진그룹 조영호 회장 일가의 이제 이런 사회적 무리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 데 대한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룹 총수 일가의 이제 배임 횡령 문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법적 절차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일탈 문제에 국민연금이 이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지 이제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지분이 지금 현재 지분은 이제 11.56%, 그다음에 한진칼 지분은 이제 7.34%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 상당한 영향을 이제 미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기업의 이제 1대 아니면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제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어느 기업이 이제 국내에 안심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켰다는 이제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이제 안정적이고 장기적 수익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사용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주권 행사의 첫 번째 사례가 이번이 될 것 같은데 3월 주총을 앞두고 있고 이런 행동들을 흔히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곳이 좀 얼마나 되는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집사 준칙인데요. 이제 고객을 위해 일을 제대로 이제 대행하는 주체가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은 연금 가입자를 포함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이제 개인들을 말하고, 집사는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제 돈을 맡긴 고객의 뜻에 맞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임무를 이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준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주 행동주의는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2010년에 영국에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2016년 말에 이제 도입해서 이제 현재 기관 72곳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익률을 내는 것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주의가 실제로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장기적 수익을 높인다는 사실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약탈적 행위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고 고용과 분배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제 이런 보고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에서 보더라도 공적 연기금을 가지고 직접적인 기업 경영권에 의결권에 참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신중히 이제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늘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좀 경영권에 간섭한다. 뭐 이런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이제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 후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안정적 수익률을 내는 데 이제 목적을 둬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제 국민연금인데 이것을 이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직접적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와 연계가 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행동주의 펀드는 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과 같은 이제 단기적인 것에 이제 관심이 많고 기업 성장과 같은 장기적에는 주로 이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를 정부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국민연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기업이 한 300곳에 달하고 있고 10% 이상은 90여 곳에 지금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할 경우에 이제 주요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고 이제 지배 구조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이제 외부 위탁 기관에 맡기거나 아니면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은 이제 민영화를 해서 정부가 여기에 기금 운영에 참여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권 행사의 명과함이 명확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공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는지 향후 일정 좀 짚어주시죠. 1월 넷째 주까지 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면 3월에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제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운영위원회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5명이 이제 정부 인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금운영위원회도 영향력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수탁자 전문위원도 이제 14명이 되는데 이분들도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장관이 임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정부의 뜻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회적 무리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한 만큼 어쨌든 이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경영권에도 한진그룹 경영권 자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기금운용 문제점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기금운용 잠정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5%를 기록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만에 이제 처음이 있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1년 내내 이제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10월에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6.57%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글로벌 증시도 이제 10월에 급락장을 거쳤지만 이제 11월과 12월에도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결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장이 15개월간이나 이제 공석이었고 그다음에 이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수 인력들이 이탈한 것이 가장 큰 이제 원인으로 작용한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지금보다 더 다각화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이제 수익률이 이제 0.1% 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이제 기금 고갈 연도가 1년이나 이제 연장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한다면 국민연금 개선 이제 기본 틀마저도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투자 책임을 강요하는 이제 정부의 이제 간섭이 상당히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제 인력 이탈 문제도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